여기에서 물류 시스템 구축 바꾸시면 바꿀 때마다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엑셀을 바꿨을 때 30일, 40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간트 차트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간트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간트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를 넣어놨는데 그 조건부 서식 간트 차트 예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차트는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차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오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트로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이 업무 목록이나 뭐 담당자, 결과물, 시작일, 진행 현황 이런 더미 데이터는 미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강의 마치고 나서 여기 업무 목록이나 담당자 또는 필요하시면 여기 중간에 담당 부서 이렇게 적절히 필요에 따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실습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소요 기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작업 기간을 보시면 2월 8일부터 20일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20일은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이 안 되어 있겠죠. 실제 업무일로 20일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완료일은 22일보다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완료일은요, 이 20일 더하기 주말과 공휴일을 봤을 때의 완료일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함수입니다. workday.intl 인터내셔널의 약자예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시작일은 이거죠. 이 날짜로부터 이 작업 일수가 지난 날을 볼 거고요. 그리고 쉼표를 또 한 번 입력하시면 여기에서 주말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일요일만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 000011 이렇게 하시면 0은 영업일, 1은 휴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니까 토, 일만 쉬는 거고 나는 월, 수, 금을 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월, 수, 금을 주말로 봐서 그 작업 일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을 넣어서 토일, 요일을 주말로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인수는 공휴일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공휴일에는 나중에 공휴일 범위가 따로 있으시면 공휴일을 한번 쭉 작성하신 다음에 네 번째 인수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기본값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이제 주말을 봤을 때 20일이 지난 실제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난 날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워크데이 함수가 좀 궁금하시면요, 이 보충 강의 시트에 오시면 여기에도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소요기간. 네, 소요기간은요, 실제 끝나는 날짜 빼기 시작일을 해서 구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소요일이 걸린다 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21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주말이 껴있어서 실제로는 27일 걸립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실제 진행 일수예요. 자, 이 실제 진행 일수는 뭐냐면, 자, 차트를 볼게요. 원래 작업 일수가 20일이었어요. 근데 주말을 봤더니 27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27일만큼 이만큼 걸립니다 라고 본 거죠. 예상 일수를 봤어요. 자, 그런데 진행률을 봤더니 한 60%를 진행한 거예요. 예상 소요되는 기간이 27일이었는데 진행률을 봤더니 60%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막대, 이 가운데 들어가는 지난 막대는 전체 예상되는 기간이었던 27일 곱하기 진행률을 한 만큼 대략 한 3, 6, 17일 정도가 이게 들어가겠죠. 실제 진행된 일수는 우리가 전체 예상했던 기간 곱하기 진행률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실제 진행 일수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제 진행 일수는요, 진행률 곱하기
소요 기간이죠. 주말까지 고려한 전체 소요 기간 곱하기 진행률을 곱해서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률을 50%로 바꾸면 14일이죠. 그쵸? 전체 27일 중에 14일이 진행된 거고 80%는 22일, 100%는 27일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블 더미는요. 그냥 1을 쭉 채워줄게요. 1만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이거 사용법은 우리가 잠시 뒤에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오늘 기본 차트, 이 차트를 만들 데이터의 50%는 끝났어요. 데이터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말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만들 차트는요. 누적, 가로, 막대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들 차트는 누적, 가로, 막대 차트예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엑셀은 190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씩 증가하는 값을 날짜로 관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 셀에다가 오늘 날짜죠. 3월 15일. 3월 15일을 입력하고 이 값을 홈탭에서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시면 이게 45731이 나와요. 이 값은 1900년도 1월 1일로부터 45,731일이 지난 날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시작 2를 만들었죠. 이 시작 2를 숫자로 바꾸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 누적 가로막대 차트를 만드실 때 이렇게 기본 시작일 값이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뭐 35,000, 35,100, 35,200 이 시작 날짜에 따라서 여기 있는 막대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작업 일수, 소요 기간만큼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막대를 쌓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누적 가로 막대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정말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이 시작 날짜, 이 시작일이 지금은 날짜죠. 이거를 꼭 숫자로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1을 같이 눌러서 숫자 형식으로 바꾸시거나 또는 홈탭에서 이 표시 형식을 숫자로 미리 바꾼 다음에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상태에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진행 업무 선택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시작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은 소요 기간이죠. 이 소요 기간으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블 더미까지 이렇게 선택할게요. 4개 필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삽입 클릭하시고요. 추천 차트 클릭할게요. 여기에서 모든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가로막대형 차트를 만들 건데 그 중에 누적 가로막대형이에요. 이렇게 뭔가 길게 입력된 차트가 보이는데요.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할게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긴 막대가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차트를 적절하게 키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차트 제목 지워줄게요. 차트 제목은 지워주시고 밑에 있는 계열도 범례도 지워줄게요. 자, 이제 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이 밑을 보세요. 이 가로축 값을 보시면 지금 이게 뭐죠? 숫자가 지금 이게 날짜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처럼 오늘 날짜 숫자로 봤더니 45731이었어요. 그 말은 오늘 날짜가 한 여기쯤 있겠죠. 오늘 날짜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날짜가 시작일이 길게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축 단위만 바꾸어 줄 겁니다. 자, 이 축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시고요. 축 서식으로 올게요. 자, 축 서식에 오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꿀 건데 우리가 지금 차트로 만들 최소 날짜 이건 다시 날짜로 바꿀게요. 이건 날짜 서식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이 가로축의 최소 날짜는요. 지금 2월 8일이니까 좀 여유를 둬서 최소값은 2025년 2월 한 4일 정도로 해 볼게요. 딱 바꾸는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간트 차트랑 비슷한 느낌의 차트가 딱 만들어지죠. 그렇죠?
만들어지고 이 종료일도 대략 8월 12일까지니까 종료일은 한 2025 8월 20일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차트랑 비슷한 느낌의 누적 가로막대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가로막대 차트의 한 가지 주의사항은 항상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와 여기 있는 레이블이 항상 역순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세로축에 있는 항목 순서를 거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세로축을 우클릭하시고요. 축 서식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항목을 거꾸로가 보이실 거예요. 네, 항목을 거꾸로를 체크할게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막대는 숨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막대는 우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에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네, 이거를 숨겨주는 거죠.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막대, 이 진행 막대는 우클릭하신 다음에 옅은 보라색이에요.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블 더미, 초록색 있죠? 이 끝에 있는 것도 숨겨줄게요. 여기에다가는 그 레이블을 넣어줄 거예요. 이 레이블을 추가할 거여서 이것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진행률을 볼 수 있는 누적 차트가 벌써 어느 정도 틀이 잡혔죠?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막대를 만들었더니요. 지금 이 막대 간격을 잘 보세요. 좀 넓습니다. 넓어요.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거는 이 막대인데 이 막대가 너무 좁죠? 이 막대를 좀 더 넓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 막대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시면 여기에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격 너비를요. 기본 값은 150%인데 이거를 한 80% 정도로 네, 바꿔서 좀 더 넓게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다가 업무를 마쳤을 때 나와야 하는 결과물과 담당자를 레이블로 넣어줄 겁니다. 자, 이거 진짜 꿀팁이죠. 우리가 실무에서요, 이럴 때가 있죠. 여기에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레이블을 추가하면 우리가 차트에 넣는 기본 레이블은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레이블을 추가하는 순간 이 값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차트의 값이 아니고요. 이러한 텍스트까지 차트에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요. 이 오른쪽에다가 약간의 그 보이지 않는 레이블 더미를 만들었죠. 그쵸? 이거를 우리가 왜 만들었냐 하면 여기에다가 그 텍스트를 얹을 거예요. 여기에 얹으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이거를 넣기 위해서 레이블 더미를 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더미를 선택할게요. 이 더미를 우클릭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게요.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자, 지금처럼 기본 값은 1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 들어간 값을 다시 우클릭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에요. 이 레이블 서식에 오시면 이 중간에 이 안에 넣을 레이블 값을 고를 수 있는데요. 기본 값은 그냥 값이에요. 자, 하지만 이 내용의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 항목에 뭐가 있죠? 특정 셀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넣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레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더미를 하나 만들어 놨죠. 우리가 여기에 넣고자 하는 이 레이블, 텍스트를 만들 범위를 넣어 놨는데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넣을 거는 이걸 넣어 볼게요. 결과물과 담당자를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블 텍스트는 if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진행 업무가 빈칸이에요. 빈칸이면 이 텍스트도 빈칸을 표시하고 빈칸이 아닐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결과물 뒤에 대괄호 열고요. 그 안에는 담당자까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중간중간 큰 따옴표 묶어주시는 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입력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우리가 여기 넣고자 하는 레이블이 완성되었죠. 자,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이 값을 우클릭하시고 레이블 서식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건 값이 아니고 셀 값이니까 셀 값을 체크할게요. 셀 값을 선택하시고
넣을 범위는 여기죠. 라고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요. 셀 값을 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은 필요하지 않겠죠. 여기에서 값은 지울게요. 값은 지우시고 레이블 위치는 축에 가깝게죠. 이쪽 축에 가깝게 표시해야 되니까 레이블 위치만 축에 가깝게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까지 나오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만 추가할 거예요.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진한 막대, 실제 진행 현황까지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막대가 아니고요. 오차 막대를 넣어줄 거예요. 이 오차 막대 기능이 아마 차트에서 많이 안 써보셨을 거예요. 이 오차 막대가 뭐냐면요. 그 차트 종류 중에요. 상자 수렴 차트라고 해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차트 있죠. 박스가 있고 박스의 위아래로 그 오차 범위 이만큼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최대 이만큼에서 이만큼의 오차 구간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오차 범위를 알려주는 게 오차 막대예요. 이 오차 막대를 쓸 건데 이 오차 막대는요. 우리가 아까 보이지 않는 시작일 있죠. 이 값에서 여기 기준 여기에서부터 오차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겠죠. 오차가 이만큼이에요. 오차가 이만큼이에요. 그 오차를 넣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실제 진행 일수, 진행률에 따른 진행 일수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흐린 막대, 지금 파란색 막대는 전체 소요 기간이었어요. 27일 중에 이게 50%였다. 그러면 27일인데 여기서부터 이 오차 막대 길이가 14일이에요 라고 넣어주면은 이 오차 막대가 이만큼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작일을 선택할게요. 이 보이지 않는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더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오차 막대 보이실 거예요. 오차 막대를 체크하시고요. 그럼 막대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오차 막대를 선택할게요.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오차 막대 서식으로 옵니다. 이 서식에 오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 오차 막대는 이 시작값 기준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예요. 우리가 만들 거는 음수는 필요 없죠. 그래서 양의 값을 체크하시고요. 끝 모양은 없음 체크하시고요. 오차량만 사용자 지정에서 값을 넣을 건데 값 지정으로 양의 오류값이죠. 양의 오류값은 실제 진행 일수다. 선택하고 확인 클릭 하시면 어때요? 막대가 들어가요. 막대가 들어갔고요. 이 막대를 우클릭하시고요. 다시 서식이 오신 다음에 페인트 모양 아이콘, 페인트 통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너비만 적절히 키워주는 거죠. 너비를 키워주시고 색은 진한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제 앞으로 80%, 50% 바꿀 때마다 어때요?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그 실제 진행 일수가 바뀌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계획 부분 이걸 만들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초록색 막대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라고도 볼 수 있는 계획 막대까지 추가할 겁니다. 이 계획도 진행 막대를 추가한 거랑 똑같이 오차 막대를 쓸 겁니다. 자, 오차 막대를 쓸 건데 정말 팁 들어갑니다. 이번에 만들 거는요. 분산형을 쓸 겁니다. 분산형 차트로 이렇게 X축과 X축, Y축이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X축은 뭐였어요? 이 길이는 날짜였죠. 날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업무 개수가 몇 개죠? 총 14개예요. 여러분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 개수가 14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Y축은 0이라고 봤을 때 1, 2, 3, 4, 5 쭉쭉쭉쭉 해서 14까지 가겠죠. 자, 그리고 이 차트 밑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끝값이 14였으니까 여기는 대략 한
13.1 정도, 13.1 정도 되는 y-값에 넣으면은 이렇게 시작값에서 증가하는 오차막대를 추가할 수 있겠죠. 여기는 12.1일 거고 여기는 11.1이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기준점을 빵빵빵 찍어서 오차막대를 넣는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여기 계획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여기 있는 불필요한 값은 숨길 거예요. 숨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꼭 보이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이거를 숨겨 볼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레이블 있죠? 이 레이블 텍스트를 우클릭한 다음에 숨겨 보세요. 그냥 숨기면 어때요? 차트에 있는 레이블이 같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실 때에는 이 차트를 우클릭할게요. 우클릭하시고 이 중간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이 오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숨겨진 셀이 있어요. 숨겨진 셀을 표시하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 오셔서 숨겨진 데이터를 표시하세요 라고 체크하는 거죠. 이거를 체크하시면 이제 앞으로 숨긴 영역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계획을 추가할게요. 그래서 계획 범위는요, 진행된 것과 동일하게 이 범위를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계획도 동일하게 진행과 똑같이 추가할게요. 이 계획 범위를 추가하시고요. 이 y축은 맨 밑엔 0.1이에요. 0.1부터 1씩 더하는 거죠. 1씩 더해서 1씩 증가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차트에다가 분산형 차트를 추가할게요. 이 차트를 우클릭할게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올게요. 데이터 선택에서 범례 항목이죠. 항목을 추가할게요.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계열 이름은 계획이죠. 계획 넣어줄게요. 안에 있는 값은 시작일이죠. 시작일을 넣어주겠습니다. 높이는 똑같이 여기 있는 높이랑 동일하게 넣어주는 것만 주의해주세요. 됐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막대가 들어가줘요. 이 막대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막대를 얹어줄게요. 이제 값을 추가한 다음에 이 값을 누적 막대 차트가 아니고 분산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누적 막대가 있고 방금 추가한 것만 분산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 아마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차트를 우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이 오신 다음에 혼합으로 와서 이걸 하나씩 바꿨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차트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차트 있죠. 지금처럼 누적 막대가 있고 이거는 유지한 상태로 새로 추가한 이 값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요, 이 차트를 우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추가했던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선택할게요. 이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하시고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차트를 바꾸는 게 아니고 선택한 계열의 차트만 바꿀 거예요. 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오신 다음에 나머지는 유지한 상태로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계획만 누적 가로막대가 아니고 분산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 차트는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데이터의 계열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축이 들어가면서 차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우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올게요. 선택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방금 추가했던 계획이죠. 계획을 선택하시고 이 계획을 편집할게요. 편집이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X값과 Y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X값은 시작일이죠. X는 시작일이고 이 X축은 시작일이죠. 날짜. 여기에는 시작일 범위 넣어주시고 Y축은 우리가 방금 찍었죠. Y축 값 0.1부터 1씩 증가하는 Y축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점이 들어가죠. 점이 찍히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다 끝났죠?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점에다가 오차막대를 얹어주면 되겠죠. 이 분산형 점을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더하기에서
오차막대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 거는 이 Y축 오차막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Y축은 지워줄게요. X로만 오차를 추가할 거죠. 그리고 다시 오차막대를 우클릭, 오차막대 서식으로 오셔서 아까랑 똑같죠? 양의 값만 넣을 거고 끝모양 없을 거고 오차량은 사용자 지정으로 값을 넣을 건데 값은 뭐예요? 계획에서 실제 소요 기간을 넣어주는 거죠. 양의 오류 값으로 실제 소요 기간을 넣어준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막대가 들어가지고 똑같이 이 채우기에서 채우기 서식만 두껍게 색깔만 옅은 색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 표식만 채우기 없음, 윤곽선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차막대가 들어가죠. 이제 여기에서 바꿔보세요. 이 계획된 일정을 원래는 30일 계획이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원본 계획과 진행된 실제 일정까지 같이 보는 이러한 차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계획을 추가하셨으면 오늘 날짜 추가하는 거, 화살표 추가하는 것도 금방 합니다. 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보니까요. 여기에 점을 찍어서 오차막대 이렇게 여기에서 오차막대 있는 거고 이 오늘 날짜는 X축 찍고 Y축 뿅뿅뿅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오늘 날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거 한 번씩 하니까 따라해 보니까 엄청나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트 차트를 같이 만드시면 이 차트 말고도 여러 가지 차트를 활용하실 때 쓸 수 있는 팁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는요. Y축은 0.5를 볼게요. 0.5부터 1씩 증가하는 더하기 1로 1씩 증가하는 걸 만드시거나 또는 뭐 0부터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저는 0.5부터로 볼게요. 1씩 증가하는 Y축을 만들고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로 오늘 날짜를 채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우리 방금 분산형 차트 만들었더니 감이 오시죠? 이렇게 여기 X랑 Y가 있고 X축은 오늘 날짜 여기쯤 되겠죠? 이쯤 이렇게 찍은 거고 Y축은 0.5, 1.5, 2.5 쭉쭉쭉 올라가서 13.5까지 그러면 점이 뿅, 뿅, 뿅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점만 연결하면 오늘 날짜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만드셨으면 차트를 우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오신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시고 이름은 오늘이죠. 오늘 날짜고 X값은 이거죠. 여기 날짜죠. X값은 오늘 날짜 넣어주시고요. Y값은 이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줄게요. 이제 오늘 날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점이 뿅뿅뿅 들어가지죠. 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점이 찍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있는 계획 일정이 다 틀어졌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Y축 값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값을 0.5가 아니고요. 이걸 0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요. 또는 만약에 나는 0.5를 고수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세로축 값만 이것만 우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에서 이거를 이제 14로 최대 개수로 바꾸시면 되겠죠. 또는 나는 좀 귀찮다 그러실 때에는 그냥 0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시고 나서 우클릭한 다음에 윤곽선 빨간색 선으로 추가하시고요. 선의 종류는 대시로 넣어주고 저는 두께만 좀 두껍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지고 이 표식만 이 서식에 오신 다음에 페인트 모양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중간에 표식 보이실 거예요. 이 표식만 없음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몇 월 며칠 표시하는 거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어디에 표시해 볼까요? 여기 위에 표시해 볼까요? 위에다가 이 오늘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맨 위에 거 여기 이 마지막 점만 클릭할게요. 여기에다가 아까랑 똑같아요. 레이블을 추가할 거죠. 그래서 레이블을 우클릭해서 레이블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 보이죠? 추가하시면 지금 이게 3점 이게 들어가죠.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이거를 우클릭해서 레이블 서식이 오셔서 위치만 위로 옮겨주는 거죠. 옮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셀 값으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로 이거를 이렇게 불러온다 라고 만들고 여기 있는 서식만 이 서식만 이렇게 mm월 dd1 AAA로 요일까지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블로는 셀 값이죠. 셀 값으로 이 셀에 있는 값을 표시하도록 이 값을 표시하도록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y 값은 표시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까지 넣을 수 있겠죠. 여기 날짜를 뭐 3월 1일, 3월 5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 화살표를 추가해 볼게요.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총 업무가 14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Y축이랑 X축을 만들어서 14니까 대략 한 13.5 정도의 점을 찍는 거죠. 여기는 13.5가 될 거고 여기는 12.5가 될 거고 여기는 11.5가 되겠죠. 우리가 이 진행 현황을 보려면 예를 들어 이걸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전 업무가 이거예요. 창고 레이아웃 설계예요. 그렇죠? 지금 레이아웃 설계가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무의 화살표를 찍으려면 여기에다가 분산형 차트를 찍고 오차 막대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을 찍을 건데 Y축은 고정이니까 여기는 Y축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전 업무 종료일이 되는 곳에다가 X를 잡고 점을 찍어서 그 오차, X 오차를 만들고 이 Y축 차이만큼 Y축 오차를 만들어서 오차 막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다시 예제 파일로 오신 다음에 하나씩 추가해보죠. 자, 먼저 Y축은 0.5부터 1씩 증가하는 값으로 자동차 여기를 쭉 해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전 업무 종료일을 볼까요?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각각의 업무마다 이전 업무를 체크해 놨거든요. 이전 업무 종료일은 VLOOKUP으로 찾을 값은 이전 업무예요. 찾을 범위는 이 전체 범위죠. 여기 이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F4키로 절대 참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 번호는 지금 쭉 드래그 했더니 총 8개죠. 여기 8시 보이죠? 8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8번째. 8번째에 있는 열을 정확히 일치로 불러오시면 자동차 여기를 쭉 했을 때 각 업무마다 이전 업무의 종료일을 불러올 수 있죠. 그 다음 볼게요. 그 전 업무 위치, 그 전 업무의 위치도 VLOOKUP으로 이전 업무를 검색할 거고 검색할 범위는 진행 업무부터 쭉 드래그해서 이 Y축까지를 볼 거고 F4키로 절대 참조 할게요. 열 번호는 현재 몇 번이죠? 지금 이게 24번이니까 24번 열에 있는 값을 정확히 일치로 불러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WMS 시스템을 보시면 이거는 현재 업무는 11.5예요. 여기죠. 11.5고 그 전 업무가 끝나는 지점은 여기죠. 13.5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Y축 오차는 전 업무 빼기 현재 업무에 대한 그 값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Y축 오차를 넣어주면 이 세로축 화살표가 들어가겠죠. 됐죠? 그래서 이 Y축 오차 이동은 이거는 이 전 업무 빼기 현재 업무
으로 빼서 이 오차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현재 WMS의 경우에는 이만큼, 그렇죠? 여기에 점을 찍었을 때 이 점 기준 이만큼 이렇게 세로축 오차를 넣어줄게요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은 X축이에요. 이만큼 오차는 현재 업무의 시작일에서 이전 업무의 종료일을 뺀 게 그 X축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X축 오차는 if 함수를 써서 그 전 업무의 종료일이 이전 업무의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럴 때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 함수를 써서 넣어주는 거예요. if 함수로 이전 업무의 종료일이 현재 업무의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럴 때에는 오차를 넣지 않을게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작일 빼기 종료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해볼게요. 쭉 하시면 이제 X축 오차일도 계산되겠죠. 이렇게 하면 현재 WMS의 경우에는 여기 기준 이게 2만큼 Y축 오차가 있고 X는 4일만큼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이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에서 새로운 범례를 추가할게요. 계열 이름은 업무 흐름으로 할게요. X값은 이전 업무 종료일이죠. 여기가 지금 안 보여서 밑으로 옮긴 다음에 할게요. 자, 추가로 계열 이름은 업무 흐름이고 X값은 이전 업무 종료일이고요. Y값은 Y축 값이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점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더하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오차 막대를 추가하는 거죠. 이 화살표는 둘 다 X도 양의 영역, Y도 양의 영역을 보면 되겠죠. X 오차 막대는 양의 값만 볼 거고 Y 오차 막대도 양의 값만 볼 거고요. 그리고 X 오차 막대 클릭하신 다음에 X 오차 막대는 오차량으로 값 지정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X 오차 이동이죠. 양의 오류 값으로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할지를 오류 값을 선택해서 넣어주는 거죠. 끝 모양은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끝 모양 없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Y축도 끝 모양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오차량은 사용자 지정에서 값 선택으로 Y 오차 이동만큼 선택해서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화살표가 잘 들어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X 오차, 이 X 오차에 대한 오차 막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페인트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꼬리죠. 화살표 꼬리 유형으로 꼬리 값으로 화살표를 선택해서 좀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넣어주시고 두께도 적절히 키워줄게요.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표식만 마지막으로 표식만 숨겨줄게요. 숨겨주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오차 막대까지 흐름까지 잘 들어갑니다. 이제 바꿔보세요. 여기에서 이거를 물류 시스템 구축 바꾸시면 바꿀 때마다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또는 이거를 또 바꿀 때마다 이렇게 바뀌고요. 선택하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흐름까지 보는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하신 다음에 차트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엑셀을 바꿨을 때 30일, 40일 바꾸시면 바꿀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간트 차트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